이 우계 성은은 비록 벼슬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이 선비로서 아주 지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율곡 이 우계 성은과 함께 이 기호학파의 주축이 됐던 또 한 분, 구봉 송익필. 근데 이 앞에 두 분에 비해서 이 구봉 송익필 선생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예. 아니 이 두 분에 비해서 왜 이 구봉 송익필 선생은 이렇게 덜 알려지게 됐을까요? 예. 이 구봉 송익필 선생은 할머니가 네. 천첩에 소생했어요. 아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가. 예. 아. 그래가지고 이 구봉 송익필은 맞아면 그런 서울에 신분을 갖게 되는데 구봉의 아버지인 송사련이 밀고를 한 거예요. 어허. 이래가지고 그 안씨 집안이 완전 전부 유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그 화를 입게 돼요. 반면에 이제 이 구봉 선생의 아버지인 송사련 이 송씨 집안은 출세를 하는 거죠, 말하면. 네네네. 자, 그랬었는데 그 후에 60여 년 후에 예, 송사련의 이 밀고가 거짓이라는 것이 예, 밝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안당 집안은 다시 회복이 되고 네. 명예 회복이 되고 네네. 반대로 이제 이 송익필 집안은 완전히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송익필 같은 경우는 노예로 삼켰다고 해서 이곳저곳 유랑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친구 우계 성운이라든지 또 정철이라든지 또 제자인 김장생 이런 분들이 숨겨주고 그래서 은둔 생활이 되고 이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의 뭐 이제 조명을 안 된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신분 때문에 벼슬길에 나갈 수도 없었고 예. 그래서 평생을 예, 불우하게 예, 학자로서 일생을 보낸 분이 바로 구봉 송익필입니다. 근데 율곡과 우계와 이렇게 비등하게 같이 놓을 정도의 대표적인 그런 기호학파인데 그렇게 됐다고 해도 뭔가 좀 하여간 실력이 없으면 같이 놀질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럼 구봉 선생이 그만큼 얼마나 뛰어났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네네네. 율곡 선생이 23살 때 천도책이라는 논문으로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응시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네네. 율곡에게 네. 이 논문의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율곡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보다도 이 송익필이 이 성리학에는 아주 죄가 깊으니 그분한테 물어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암 송시열 선생은 뭐라고 평했느냐. 바로 이 구봉 송익필 선생이 주자대전 한지를 딸딸 외웠다는 거예요. 이 주자대전이라는 책은 성리학의 만약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송나라의 그 주자가 쓴 문집이에요. 근데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그것을 다 외웠다. 다 외울 만큼 그렇게 성리학에 예, 아주 투철한 지식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태극문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저술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분에 비해서 이 구봉 선생은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데도 벼슬도 못하고 뭐 제자는 키웠다고 하지만 그 굉장히 낙심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분 관계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은 율곡과 우계는 비교적 아무 문제 없는 네네. 그런 그 유학자지요. 네네네. 근데 구봉은 신분이 어쨌든 신분이 예, 그러한 불우한 환경인데 근데 율곡과 우계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친구로 대해졌다는 거. 참 이 점이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 그것도 참 신기해요. 예. 그 당시에. 또 구봉 송익필은 자기의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네네. 율곡과 우계를 대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분들의 그 우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야. 예. 우리가 율곡, 그 다음에 우계, 구봉 이 삼현이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의미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율곡과 우계와 구봉
이 세 분의 우정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20대에 서로 우정의 의를 맺고 평생 변치 않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거. 네. 그 과정 속에서 뭐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비판하고 끌어주면서 정말 진실한 우정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 학생들이 배워야 될 기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식인들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구봉 송익필과의 의리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율곡 선생 그리고 우계 선생. 자, 이 두 사람이 또는 이 세 분의 이 관계가 조선 사회에 당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운서원은 경기도 파주시 자운산 자락에 있다. 조선 성리학의 기틀을 마련한 율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서원을 세우고 위패를 모셨다. 이이와 그의 제자인 김장생, 박세채를 함께 배양했다. 이곳 자운서원은 율곡 선생님이 모셔진 묘형 옆에 제자들과 지역의 그 유림들이 율곡 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려서 돌아가신 지 35년 후에 이곳에 서원을 세우고 사당을 지어서 제향을 올리던 곳입니다. 이이는 조선 성리학의 대표 인물이자 기호학파의 수장이기도 했다. 기호학파란 조선 중기의 기호지방, 즉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 문인과 학자들의 집단이다. 비슷한 시기에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학파가 성립됐는데 기호학파는 영남학파와 구분지어 붙여진 이름이다. 기호학파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삼현수간의 주인공인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이와 성혼은 율곡학파와 우계학파를 이루며 양갈래로 나뉘었다. 퇴계학설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학문의 길을 달리했던 것이다. 고봉 기대승이라고 하는 청년 학자와 아주 그보다 한 30여 년 선배격인 그 퇴계 이황 선생 사이에 전후 7년간에 걸쳐서 주고받은 학술 논쟁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사단 칠정이 주제가 되어서 이루어진 그 논쟁이라고 그래서 사칠 논쟁 또는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해요. 자, 이 문제가 율곡과 우계 두 분 사이에서도 벌어지게 된 거죠. 대체적으로 우계 선생은 퇴계 선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내지는 그런 지향을 보이고 있었고,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주자학의 큰 틀과 체계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발언이다, 옳지 않은 접근이다, 논리적으로는 고봉 기대승의 지적이 옳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